타자 연습을 시작합니다. 타자는 한컴 타자 연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의 타자 연습이 종료되면 마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키 정보기술 자격 파워포인트 2016 7차 시 슬라이드 5번째 차트 삽입 및 편집. 5번째 슬라이드로는 차트 삽입과 편집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저장된 파일 이름이 1234567 빼기 본인의 이름 파일이었습니다. 1234번까지의 슬라이드를 모두 완성하였고 오늘은 차트 슬라이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들이 있는데요. 차트 제목, 차트 영역, 데이터 서식, 값 표시, 도형 삽입 이런 여러가지 세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은 중간중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상단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클릭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 숫자, 지읒, 한자 넣어서 목차와 똑같은 순서대로 넣었고요. 오늘은 3번, 로마 숫자 3번 하고 제목을 한글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입력되었다면 이어서 슬라이드 안쪽에 있는 8개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네, 이 중에서 두 번째 차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차트 삽입 클릭하여서 차트가 나왔습니다.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맨 왼쪽 아래에 혼합이라고 되어 콤보 혼합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달라졌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용자 지정 조합이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합니다. 네, 이어서 계열 1, 계열 2 문제와 같이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양의 계열 1은 묽은 세로 막대형이고 계열 2는 문제지를 보시면 사망자 수는 꺾은 선형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꺾은 선의 옆에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보조축인데요. 미리 계열에서 보조축을 표시를 하도록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두면 편리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삽입이 들어와서 혼합, 사용자 지정 조합, 묽은 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ITQ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트 종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창이 떴네요. 엑셀 화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차트 삽입과 동시에 엑셀 데이터를 입력을 하라는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선이 파란색 선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파란색 선 바깥쪽에 빈 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빈 공간이죠. 파란색 이 셀에 있는 선을 맞추어서 오른쪽 밑에 꼭지점처럼 생긴 작은 점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 꼭지점에 커서를 맞추면 커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쭉 당겨줍니다. 2행과 3행은 필요하고요. 4행과 5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꼭지점 살짝 클릭해서 쭉 탁 놓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파란색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1,
B1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문제를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화살표 방향키죠. 키보드의 방향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네,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생 건수 오타가 났죠. 오타 없이 여러분들은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고 네, 지금 이제 숫자를 입력하시는데요. 숫자는 네,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서 네,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네, 입력을 하고 왼손에 키보드에 손을 올려서 탭을 눌러서 네, 옆칸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엔터를 치면 그 다음 행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사망자 수 탭, 4762 탭, 46, 네, 다시 한번 4621 탭, 4292 탭, 4185 탭, 3781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4, 5행에 있는 데이터는 딜리트를 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망 건수 223552 2016년도부터 2020년 사망자 수 4762부터 3781 숫자만 드래그를 하셔서 천 단위에 쉼표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지금 우리는 데이터 입력했는데 엑셀로 와 있는 상황 상태이므로 여기에 천 단위의 쉼표를 넣으려면 위에 네, 엑셀 데이터 편집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네, 나왔죠. 자, 나왔으면 지금 범위가 드래그가 된 상태에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드래그 된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 여기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를 클릭해 주시면 참 닫을게요. 이렇게 천 단위로 223,552 4,762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엑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모두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4행, 5행은 모두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연도와 발생 건수, 사망 건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연도가 X축에 가 있다면 행과 열을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엑셀에 띄워진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뒷면에 쪽에 여기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해 보시면 행열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됐더니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금 밖으로 나왔고 연도가 X축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 발생 건수, 사망 건수가 범례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 제목을,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네, 지금 범례로 빠져 있기 때문에 행과 열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열 전환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잠시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차트에서 행열 전환을 하고 난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에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조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빼기가 보이나요? 네, 이 빼기가 보이는 부분은 자, 빼기 1000, 2000, 3000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값의 모양이 빼기이다. 네, 빼기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의 모양이 0일 수도 있습니다. 네, 최소값의 모양이 지금은 빼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엑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띄워서 사망자 수에 있는
부분만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창을 띄워서 여기에서 회계,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네, 파워포인트 최소값은 서식이 빼기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최소값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으로 되어 있다면 숫자 부분에서 서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빼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요소,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성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최근 교통사고 추세 이 부분은 우리가 차트 제목이었죠.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전체 크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선을 선택을 하면 여기를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여기, 그러니까요, 요렇게 네모가 클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은 영역인데 2번인 경우에는 차트 영역이고 3번인 경우에는 그림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 눈금선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회색 연하게 선이 아마 그어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우리는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네, 눈금선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X축, 가로축, Y축,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자, Y축, X축인데요. X는 가로, Y는 세로. 세로축이면은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세로축이 되고요. 여기는 보조축이 됩니다. 보조 세로축이죠. 이렇게 왼쪽은 주축이고 오른쪽은 보조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대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막대랑 그리고 꺾은 선이죠. 네, 이 부분과 그 다음 막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되시는데요. 여기가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숫자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꺾은 선, 막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전체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여기 좀 큰 동그라미 이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이 부분을 우리는 범례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우리 아까 엑셀로 입력했던 이 부분은 데이터 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례가 표시된 데이터 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구성 요소를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신다면 차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왔죠. 자,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아까 조금 전에 회계 없음 했던 이 부분 보조축, 이제 보조 세로축의 최소값이 빼기였다 라는 것을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차트의 모양을 좀 문제와 좀 비슷한 모양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이미 되어 있으시다면 아마 미리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범례만 밑에 되어 있을 뿐이지 모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전체,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왼쪽으로 가시면 빠른 레이아웃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데이터 테이블인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 레이아웃 5로 선택을 하시면 출제된 문제와 동일한 디자인이 나왔죠. 세부 조건에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데이터 테이블은 무엇으로 하시오라고 없습니다. 지시사항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새롭게 변경된 ITQ 파워포인트는 해당 지시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지를 보시고 데이터 테이블이 이 모양대로 출제되면 가장 비슷한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해 주시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축 제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필요가 없는 항목이므로 딜리트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부터 하나씩 편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아웃을 우리가 5번으로 바꾸었고요. 네, 범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숫자는 데이터표. 네, 차트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하시고 네, 변경을 여기 글자를 넣을 겁니다. 네, 하기 전에 우리 차트 영역은 어딘가요? 네, 맨 큰 바깥쪽 선이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전체 글꼴을 한번 넣어놓고 차트 제목을 편집합니다. 도둠 16. 자, 16으로 전체 차트에 글꼴은 도둠인데 공서가 됐네요. 네, 도둠의 16bt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후 모두 글꼴과 크기를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한 후 그리고 차트 제목을 다시 글꼴과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차트 영역이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 옆에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를 클릭하시고 범위를 한번 여기에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세부적인 조건을 이제 하나씩 작성하는데요. 제일 먼저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차트 제목 작성하기. 네, 글자를 먼저 하시고 글꼴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넣고요. ESC 한번 눌러주시면 입력이 되었고요. 예, 조건에서 보니까 공서에 24pt 굵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서 들어가네요. 엔터 공서 그 다음 24 그리고 굵기를 한번 지정합니다. 첫 번째 가 클릭하시면 굵기가 지정이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문제지 조건에 따라서 차트 제목에 굵기를 지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굵기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 한번 볼까요? 네, 문제가 채우기 흰색이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네, ESC 눌러주면 선택이 되어 있죠. 네,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넣고 윤곽선은 네, 무슨 색인지 없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정 텍스트 1을 넣었습니다. 네, 바깥쪽에 클릭하거나 ESC 누르셔도 네, 범위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네, 제목 다시 선택하셔서 서식에서 도형효과 그림자 오프셋 네,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선택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ESC 한 번 더 해주시면 또 범위도 해제가 됩니다. ESC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차트 영역도 함께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세부 조건, 이번에는 차트 영역, 네, 영역 편집하겠습니다. 차트를 전체 선택을 하고 거기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이 있는 프린터가 되어 있죠. 임의의 색깔을 넣습니다. 차트, 네,
임의의 색깔이 아니죠. 차트 영역에 보시면 채우기 노랑입니다. 그림 영역은 채우기가 흰색입니다. 자, 요것만 보시면 이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차트 영역은 여기이고 그림 영역은 이곳이라는 얘기죠. 네, 차트 영역이 전체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를 색상은 노랑을 넣습니다. 자,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로 가겠습니다. 서식, 도형 채우기, 노랑 넣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림 영역은 어딘가요? 여기죠. 네, 여기를 선택하셔서 서식, 채우기, 흰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값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값 표시는 데이터 레이블, 그러니까 2019년의 사망, 값 표시 한번 볼까요? 2019년의 사망자 수 계열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 데이터 서식 조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자 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차트를 선택할 때 사용자 조합에 갔었습니다. 그쵸?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선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조건부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사용자 지정 조합을 해서 이미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했고 보조축도 체크를 해서 왔습니다. 요 문제는 요 조건을 지금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자, 값 표시로 다시 갈게요. 2019년이죠. 사망자 수는 뭔가요? 꺾은 선이잖아요. 2019년 쭉 올라가서 꺾은 선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그럼 더블 클릭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19년에 가서 사망자 수 꺾은 선의 요 점을 네, 한 번 더 연속해서 클릭을 하니까 더블 클릭이라는 것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에서 19년도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분만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한번 가볼게요. 어디 있나고요?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어딘가요? 위쪽이죠? 위에 지금 숫자가 문제를 보니까 위쪽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블 값은 표시가 되는 위치가 위쪽이냐, 가운데이냐, 아래쪽이냐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시고 네, 꼭 위쪽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차트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눈금선 한번 지어볼까요? 문제지에 보시면 이 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림 영역 선택을 해 놓으시고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눈금선에서 기본주 가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눈금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 해제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눈금선은 항상 여기에 보시면 기본주 가로 눈금선이 항상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클릭하셔서 해제만 해주시면 된다는 점. 네. 자, 이번에는 세로 값축 지정을 할 텐데요. 세로가 여기죠. 세로축이 여기죠. 네, 세로축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축 서식인데 축 서식을 메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나오고요. 활성화가 되고요. 자, 축 서식을 클릭하고 세로축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축 서식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작업할 수 있는 오른쪽에 활성화가 되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축의 옵션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활성화가 됩니다. 네,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편하신 게 어떤 건가요? 네, 세로축을 더블 클릭하는 게 편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로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선은 채우기에서 선, 실선을 한번 넣습니다. 네, 실선을 넣었더니 범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그랬더니 이 부분에 까만 선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지와 동일한가요? 네, 이번에는 보조 세로축 가볼게요.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본 단위 경계가 아니라 단위에 보시면 단위 숫자가 어떻게 있나요? 1500에서 3000을 띄면 1500 단위인 거죠. 1000이 아니라 1500이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조는 네, 3,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소값이 빼기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요. 네, 그리고 눈금선이 있는데요. 잔잔하게 지금 빼기 해서 눈금선이 지금 6000, 4500, 3000, 1500의 눈금선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 부분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얘는 닫아주고 눈금을 열어서 주 눈금선의 바깥쪽에 눈금이 나오게 해라고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눈금선이 안 보이네요. 보조 세로축의 주눈금이. 그래서 보조 세로축에 주 눈금선이 바깥쪽에 되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의미의 안쪽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시 단추를 클릭해서 바깥쪽을 눌러주세요. 조금 어렵죠? 네, 이렇게 지금 눈금선에 빼기가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안쪽을 클릭하면 안쪽으로 가고요.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갑니다. 바깥쪽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면 안쪽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바깥쪽을 한번 해주시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를 해제하겠습니다. X 네, 의미의 여백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와 지금 동일하게 눈금선이랑 선, 테두리선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형 삽입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차트 바깥쪽을 이제 우리가 클릭해서 범위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자, 삽입 메뉴 가서요. 삽입 탭에 도형. 네, 어떤 도형이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아닌가요?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설명선이죠. 네, 그러면 설명선 중에서도 모서리가 둥글지 않고 그냥 사각형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메뉴를 읽어주고 있네요. 클릭을 해서 위치를 적당히 네, 갖다 놓고 쭉 네, 되셨나요? 크기 조절 위치 변경합니다. 네, 하시고 자, 요 도형은 편집을 할 수 있는 콩알점에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저는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어떤 분도 노란 점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노란 점이냐 주황색이냐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노란색 콩알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황색 콩알점이라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요 콩알점 색깔이 있는 요 콩알점에 쭉 이렇게 네, 해서 문제지와 동일하게 네, 맞춰주세요. 위치를 다시 바꿔서 해볼까요? 네, 위치가 어딘가요? 네, 지금 2018년도와 겹치잖아요. 살짝 19년도와 네, 자, 지금 문제지를 보시면서요. 가장 비슷하게 모양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크기랑 모양.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문제 보면서 했습니다. 요령은 2019년도에서 살짝 띄어졌었고요. 2018년도에 막대 살짝 이렇게 덮여지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풍선 끝쪽 부분에 네,
어디로 갔죠? 2020년 부분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살짝 네 근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사망자 수, 사망자 그리고 수, 감소. 네. 밑으로 글자가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도형을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네. 글자가 한 줄로 되어 있다면 잘 되신 겁니다. 그럼 이어서 사망자 수 감소 이 도형을 우리가 색깔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네요. 여기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네, 메뉴가 여러 가지 나왔죠. 자, 여기에서 미세효과 네, 문제 한번 보세요. 스타일이 미세효과의 파란 강조 1입니다. 그럼 파란색 계열이란 얘기고요. 미세효과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각각 스타일의 이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 눈으로 보이시면 클릭을 합니다. 네, 되셨고요. 지금 우리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홈 탭에서 글꼴을 변경해 주셔도 되는데 먼저 글꼴을 하시고 네, 글꼴을 하시고 그리고 스타일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것은 순서는 중요하진 않고요.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한번 풀어볼까요? ESC 눌러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을 스타일을 넣으셨는데 예전에는 파랑의 투명도 50% 이렇게 해서 넣었던 문제들이 지금 도형 스타일에서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문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편집하는 게 좀 새롭게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시험을 보실 때는 10분 간격으로 컨트롤 S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설명상 컨트롤 S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시험 보실 때는 작업 도중에 수시로 10분에 한 번씩 왼손으로 컨트롤 S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저장이 잘 되겠습니다. 자, 모두 컨트롤 S 한 번 최종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모두 저장이 되었습니다.